김수현이 입장을 바꿔 김세론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교제 시기가 미성년자일 때였느냐 아니냐로 양측의 뜨거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김수현의 과거 행동들까지 도마에 오르며 김수현의 이미지가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는 김수현이 과거 팬미팅 의류에 방문한 태국에서 현지 스태프에 갑질을 했다는 폭로까지 나오고 있는데, 해당 SNS에는 김수현이 2014년 방콕 로열 파라곤홀에서 예정된 팬미팅을 앞두고 행사장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글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김수현은 행사 전날 대행사 측에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고 요청했고, 대행사에서는 배드민턴장을 따로 섭외해주겠다고 했지만 김수현은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라며 배드민턴장이 아닌 행사를 진행해야 할 행사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겠다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당시 행사장에는 수많은 의자들이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김수현이 행사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겠다고 고집한 바람에 대행사 측은 결국 행사장에 놓인 의자를 모두 치워야만 했고, 이후 김수현의 운동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이튿날 아침쯤 겨우 행사장을 원상복구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 스태프들과 함께 일했다는 한 태국인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김수현 의류의 행사장을 정리했다며 김수현 일행이 배드민턴을 끝내기를 기다려야 행사장 설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아침까지 일하고 잠도 못 잔 상태로 다음 일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태국인은 당시 김수현이 행사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영상도 공유하며 영상 속 카트를 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다. 우린 진짜 피해자다. 김수현의 배드민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작업을 할 수 있었다며 이판 가득 욕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는데요. 더구나 그는 배드민턴을 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필요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당시 유명세를 이용한 갑질이었다는 평이 태국 현지에서는 유명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사건은 증거자료도 많이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수현은 행사 참석 의류에 갔던 태국에서 기어코 배드민턴을 치고 싶었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일반 체육관은 안 되며 체육시설도 아닌 행사장에 임시로 경기장을 세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되는데, 이것이 김세론과의 논란이 발생된 시점에 터진 폭로라 김수현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김수현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따르면 김수현 측이 미성년이었던 김세론과 교제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김수현은 끝까지 김세론을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고 거짓말한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가세현은 방송을 통해 김수현과 김세론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추가 공개했는데, 사진 속 김수현은 JDC라고 적힌 모자를 쓴 채 빨간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김세론과 얼굴을 맞댄 모습이었습니다. 가세현은 모자에 JDC라고 써 있어서 처음엔 이 사진이 제주도에서 찍은 건 줄 알았다가 자신들의 제작진이 살펴보니 갤러리 아포레 앞에 있는 김수현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고 말했고, 인근 가로수와 다리 위에 설치된 조명 건물 등으로 장소가 맞다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세현의 방송 이후 한 커뮤니티에는 김수현이 해당 모자를 착용했던 시기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어 해당 시기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를 한 것이 맞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브랜드의 직원이었다는 한 누리꾼은 자신의 회사에서 김수현에게 협찬을 해준 거라 시기가 확실하고, 심지어 협찬 넣고 나서 2개월 후부터는 아예 안 써서 김수현이 칼 같다고 생각했으며 1년 뒤에 다른 디자인을 또 협찬해줬는데 그것도 2개월 정도 쓰고 안 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해당 모자가 2016년 봄-여름 시즌에 판매한 제품이라 2015년 연말에 협찬이 들어갔고 2015년 12월에 공항에서 출국할 때 필수로 착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출국하는 기사 사진에 착용한 증거가 있을 것이고, 설마 김수현이 그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후에도 쓰고 다녔다고 하기엔 2016년 2월 이후에는 노출된 걸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김수현은 각각 2015년 9월에는 일본에서, 그해 11월에는 공항에서, 그리고 2016년 1월과 2017년 2월에는 SNS 사진 속에서 해당 브랜드 제품을 착용했다며, 이를 통해 김세론과 김수현이 함께 찍은 사진의 시기는 2015년에서 2017년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는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면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세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에 대해 불과 며칠 전에 사실무근이고 절대 사귄 적이 없다고 했다가 뽀뽀 사진이 공개되니까 성년 시절에만 사귀었다고 말을 바꾼 김수현이 거짓말쟁이이고 허언증 환자다 말 바꾼 것에는 사과하지도 않았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김세론이 지난해 3월 SNS에 김수현과 얼굴을 맞댄 사진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를 했을 때 당시 김수현의 소속사 측은 열애설을 부인하며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밝혔으나 김세론이 왜 하필이면 김수현의 생일이었던 지난달 16일 세상을 떠난 건지 게다가 교제를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김수현 측은 점점 궁지로 내몰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동안 김세론의 이모라고 하는 인물에 이어 김세론의 모친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히게 됐는데 많은 고민 끝에 가족의 의도가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을 보고 입장문을 내게 됐다면서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 망가져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론의 모친은 세론이는 언론을 향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자숙하지 않고 도박을 즐기지도 않았고 거짓말로 아르바이트 코스프레를 한 적도 없으며 친구들과 유흥만 즐기던 아이도 아니었다. 조작된 사진으로 열애설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호와 사이버레커들은 거짓 기사를 만들어 평범하고 전도유망한 한 여배우의 일상과 그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거기에 소속사에서는 세론이가 올린 사진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거짓말하는 정신없는 여자아이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모든 거짓 기사에 날카로운 화살들이 갓 20살을 넘긴 어린 딸 세론이에게 향했으며 거기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성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악플들을 감당해낸 것은 오로지 세론이 혼자였다며 힘있는 회사가 뒤에 있고 끝발날리는 변호사들을 고용한 매니지먼트라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고 사건을 진화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당시 세론이에게는 가족 외에 아무도 없었다. 세론이는 3년을 24시간 잠도 못 자고 외롭게 버텨왔다. 이진호가 촉발시킨 거짓 기사로 세론이가 전 국민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과 같다. 저희 유족들은 이미 저희 곁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돼버린 세론이가 연기자로 인정받았던 생전에 그 명예를 고스란히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들이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김수현의 논란에 광고 계약을 맺은 기업들마저 하나둘씩 김수현과 손절을 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김수현의 논란이 일어난 뒤에도 김수현의 사진들로 여기저기 도배가 되어 있었던 홈플러스의 전국 매장에서는 김수현과 관련된 사진들을 전부 철거하여 이제는 김수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뚜레쥬르도 김수현과의 광고 계약이 해지됐음을 공표하며 SNS에 게시됐던 그의 이미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또한 그를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의 모델로 앞세웠던 K2그룹 역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서 김수현이 나온 광고 이미지를 삭제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와교제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냐는 의문에 법조계에서는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 간음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2020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 인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거나 성적인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한다는 규정을 뒀었기 때문에 김세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까지도 맺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적인 처벌은 피해갈 수 있더라도 연예인은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미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김수현이 향후 배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김수현 측과 김세론 측 양측의 진실 공방 결과에 따라 김수현의 배우로서의 운명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이번 공방이 양측 모두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